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면은 문해력이라고 답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특히나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답변 많이 주시곤 하는데, 최근에는 문해력 논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미래사회 변화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총 두 편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문해력이 진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지부터 팩트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은 진짜로 문해력, 특히나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책을 읽어도 함축적인 의미를 애들이 해석하지 못한다. 곱셈과 나눗셈은 잘해도 서술형은 틀리더라. SNS 하느라 책을 안 읽는다. 학부모들도 가정통신문 이해 못한다. 시험 문제 두 줄을 넘어가면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경험도 존중이 되어야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실 객관적 지표랑 이분들이 보는 주관적인 느낌이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사회의 그늘, 속절없이 추락하는 한국인 문해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 타이틀만 보면 진짜 심각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성인의 100명 중에 3명, 3.3%가량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일까 싶긴 한데, 누가 보면은 요즘 애들이 책은 안 읽고 유튜브만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큰 반전이 있는데, 아까 그 기사도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 쓴 거거든요. 바로 교육부에서 8월 28일에 발표한 제4차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문해력이 오히려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기사를 쓴 거예요. 어찌 보자면은 문해력 조사 결과를 보고 문해력 논란을 일으킨 분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3%는 왜 나온 것인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세요. 자, 성인 문해력을 수준 1부터 수준 4까지 4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수준 1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해력 잘 이해 못하는 거고, 수준 4는 일상생활부터 공공, 경제생활의 복잡한 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수준 4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국민의 83.4%가 레벨 4예요. 그만큼 문해력이 높다라는 것이고, 기자가 지적한 거는 수준 1. 그 사람들이 3.3%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문해력이 떨어져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레벨 1의 수준은, 그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수준 4, 이 제일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 연령대를 보셨을 때 나이가 적을수록 제일 문해력이 높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준 4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문해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령자의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고 농촌에 사는 사람일수록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이 많다가 제대로 된 팩트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다?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이 든 세대의 문해력이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또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이거 언뜻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자, 언뜻 보면은 2012년 1, 2위였다가 2018년 2위에서 7위로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 문해력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끝에 기사 내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순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문해력 하락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1, 2위에서 2위에서 7위로 떨어진 걸 보고서 문해력 하락을 문제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나온 조사가 뭐냐면 바로 이 피사라는 거예요. 자, 피사의 2022년 최신 자료를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자, 피사라는 것은 OECD에서 주관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문해력 평가의 가장 기준이 되는 평가이기도 하더라고요. 대상은 만 15세의 학생들을 가지고 문해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OECD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문해력이 어디에 올라가 있냐? 자, 평균이 2022년 기준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아무래도 한글의 우수성도 한몫을 했겠죠. 아무래도 말이 쉬우니까. 자, 또 신기한 점은 2018년에서 2022년 문해력이 어떻게 되었냐. 코로나 기간에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해력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문해력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저기 공식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결과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물론 과거에 1, 2위 하던 시절보다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이때 최고점을 받았던 세대가 누구냐면은 바로 현재의 MZ세대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요즘 신입사원들은 문해력이 떨어져서 비난하는 그 세대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MZ세대 신입들은 문해력이 떨어져서 업무 이해를 못한다. MZ세대 신입들은 가장 문해력 점수가 높았던 세대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신입사원들은 업무도 익숙하지 않고 그 업무의 용어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 어리버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어디서 들은 걸 비판 없이 수용하니까 요즘 신입 애들은 문해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더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또 이거는 문체부 조사 결과인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성인들은 독서를 진짜로 급격하게 안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율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최근에는 또 독서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쇼츠나 보고 독서는 안 해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요즘 애들은 오히려 성인들보다 독서를 많이 한다. 성인들이 독서를 안 한다라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것도 살펴볼게요. 외국에서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문해력 논란이 클 것인가? 아이들이 책 안 읽고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걱정거리일 거니까.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문해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문해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논란이 되려면 다른 나라에서 더 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구글에서 봤더니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관심도가. 미국에서도 별 차이가 없고요. 일본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 신기한 점은 한국에서만 유독 2021년부터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입니다. 어느 순간 문해력 논란이 확 들불처럼 퍼지더니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구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문해력 논란 기사 자체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이 5개의 기사가 문해력 저하 하락으로 검색해서 나온 전체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냐?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EBS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시리즈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것이죠. 자, 이 방송 보면 진짜 요즘 애들이 책은 안 읽고 유튜브나 보니까 진짜로 문해력 떨어지는구나 라고 혀를 찌찌찌찌 차게 되실 건데 하지만 현재 학생들, 학자들에 따라서도 이 방송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과 과장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조금 봤는데 내용이 저는 공감이 되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해력이란 주제 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오히려 산만하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 방송의 여파가 컸던 것 같아요. 2021년, 2022년 단 2년 동안 문해력 저하 하락 검색어 결과가 뉴스 기사만 38개로 확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언론에서 문해력 논란을 2021년, 2022년에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때냐? 바로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요. 코로나 때 원격 수업을 받았으니까 언어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의심. 자, 그러니까 코로나 원격 수업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아이들의 문해력 논란도 없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논란이 들불처럼 관심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 최근 교육부와 피사의 실제 조사 결과는 당시의 우려와 달랐다.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혹시 문해력 논란이 유독 한국에서 밈화된 것은 아닌가? 몇몇 단어에 대한 오해 사건들이 인터넷 밈으로 돌아다니다가 EBS 방송과 언론에 복사 붙여넣기 기사 생성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논란 자체가 유행이 된 거예요.
논란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것이죠. 왜 또 그렇게 더 부풀려졌냐? 젊은 애들은 예의를 모르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 옛날부터 나오던 한마디로 인간은 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폄하하는 버릇들이 있죠. 자, 혹시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기성세대들의 성향이 한국에서 유독 문해력 논란 유행으로 발현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려대 신지영 국문과 교수께서도 저와 같은 의견을 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재밌어요. 신 교수는 1980년 한 언론이 대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대학 교수의 논문을 이용해 쓴 기사를 언급하며 내용을 보면 재밌다. 한자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거나 한자음을 모른다. 사촌 이상의 친족 명칭을 잘 모른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90년대에도 있었던 얘기다. 교수들이 논술 채점을 해보니까 글쓰기를 너무 못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기성세대들이 젊은 애들이 문제다라는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해볼까요? 문해력 저하 논란은 혹시 꼰대들의 밈입니까? 자, 10대, 20대 친구들은 문해력 떨어졌다는 소리 안 하고 그 윗세대, 기성세대들이 문해력 논란을 이야기하니까 심하게 표현하자면 꼰대들의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 근거 없이 그냥 느낌상으로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떨어지고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은 현명하다고도 할 수 없고 어른스럽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문해력 논란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룰 거예요. 자, 미래 사회에 다양한 어휘, 긴 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현대 주요 매체의 짧고 간결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2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 보시고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